서거정의 필원잡기가 전하는 이야기들.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어머니인 유화는 중국 황제의 딸일까?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그를 접대한 중국 관리가 우신관이라는 건물 안에 놓인 여선상을 가리키며 이 상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김부식이 대꾸하지 못하자 중국인은 여자 신선은 옛날 황제의 딸이었지만 남편 없이 아이를 가져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아 바다를 건너가 진안에서 아들을 낳으니 해동의 첫 신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선이 되어 경주 효현동에 있는 선도산에서 영생을 한다고 했다는데 조선 전기 대학자인 서거정이 쓴 한문수필지 필원잡기는 이 놀라운 얘기를 전합니다. 최근 고금을 통달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역사에서 누락된 사실과 시중에 떠돌던 한담 등을 수집해 담아 조선 초기 인물과 세태를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서거정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초에 황제의 딸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동명왕 출생의 유화의 일이 있을 뿐이라며 아마도 중국에서 잘못 알고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안이 신라의 옛 지역이고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가 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들어 중국 황제의 부소는 동명왕이 아닌 박혁거세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화살에 맞아 눈을 잃고 눈병이 도져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일까? 당태종 이세민이 안시성에서 양만춘의 화살에 맞아 눈을 잃고 눈병이 도져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호은 정몽주, 야은 길제와 함께 사문의 한 사람인 목은 이세계시 정관음인데 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나지 현하락 배구. 어찌 알았으랴. 현하가 배구전에 떨어질 줄을. 현화는 당태종의 눈이며 배구전은 화살인데 이후 연암 박지원의 연화일기 등 여러 책에도 등장하지만 서거정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서와 통감에 실려있지 않고 삼국사기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공권의 소설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어 중국에서 고구려군이 강력했다고 인식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태종이 화살을 맞아 부상했다는 내용은 이 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태종이 처음 고구려의 연수와 혜진이 발해의 군사를 인솔하고 진을 40리 거리에 뻗치어 포진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서거정은 비록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중국 사관이 숨겼을 것이니 쓰지 않은 것이 괴이할 것은 없지만 이 색이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서거정은 상고사와 고대사를 기록한 우리 책이 없는 것을 크게 개탄하는데 고조선이 팔조법을 일으키고 정전법을 행했지만 이런 사실은 중국 역사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거정은 당대에도 사관이 있었겠지만 서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아쉬워했으며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솥발처럼 대치했지만 이것도 우리 역사로 전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사기는 통감, 삼국지, 남북사, 수당서 등에서 주워 모아 쓴 것으로 믿을 만한 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왕건은 용의 자손이며 당나라 귀한 성의 후손. 고려의 시조 왕건은 조상이 불분명한데 고려 왕씨 세계를 정리한 김관혜와 민지는 왕건은 용의 자손이며 당나라 귀한 성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서거정은 모두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권은 아버지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데 왕건은 삼국을 통일한 후 조상들에게 시호를 올렸지만 조부모, 부모 등 단 2대뿐이었습니다. 고려는 왕건의 증조부 대신 증조모 쪽으로 계보를 연결시키는데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하고 북진 정책을 편 것으로 미뤄 그의 조부 작제권은 당나라에 살았던 고구려 출신 상인의 자식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쨌거나 서거정은 고려 태조가 자기의 증조를 두고서도 조상으로 모시지 않고 도리어 증조모의 아버지를 조상으로 모시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필원잡기의 다양한 인물평. 책은 다양한 인물평과 일화를 싣고 있는데 황희는 청백리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뇌물을 밝혔지만 성품이 관대해 조정의 조정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승의 자리에 30년 동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황희는 집에서도 성격이 너그러워 아들과 손자는 물론 종의 자식들이 울부짖고 장난을 치면서 떠들어도 부짖지 않았고 자신의 수염을 잡아뽑고 뺨을 때려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답니다. 사람들과 집안일을 의논하면서 책에다 이것을 쓰고 있는데 종의 아이가 그 위에 오줌을 누는 일도 발생했지만 늘 그렇듯 노여워하지 않고 손으로 오줌을 닦아낼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색은 명나라의 명태조 주원장을 만나러 갔다가 황제에게서 심하게 놀림을 당했는데 황제는 이색의 이상한 중국어 발음을 두고 그대의 중국말은 나하추와 같네 그려라고 모욕을 준 것입니다. 나하추는 원나라 장수로
이색의 외모를 놓고도 못생긴 이 늙은이는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고 놀리기도 했는데 황제의 면전에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귀국 후 이색은 소심한 보복을 하는데 중국 황제는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헐뜯고 다녔던 것으로 주변에서는 그가 실언을 하고 있다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고정은 주원장이 남긴 제도가 한나라와 당나라보다도 크게 뛰어나니 그릇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며 대업을 창조하는 데 정신을 두다 보니 이색과 같은 늙은 선비 보기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정몽주는 조선 선비들이 충신의 대명사로 떠받들었지만 술을 즐겼으며 여색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실 때면 남들보다 먼저 와서 맨 나중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벼슬이 크게 높아진 뒤에는 그가 함께하는 술자리에는 손님이 항상 가득했고 술통에는 술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여자를 두고 담담하지 못하다고 친구가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몽주는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공자도 말하기를 아름다운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라고 했으니 공자도 여색이 좋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미없이 술도 못 마셔 얼굴빛도 검고 옷도 검구나. 책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상황도 엿볼 수 있어 사관원과 사헌부 관리들의 근무 태도가 극명하게 비교되는데 사관원은 국왕의 행위를 비판하고 관리를 탄핵하던 오늘날 언론과 같은 기능의 관청입니다. 또한 사헌부는 오늘날 검찰청과 같은 기능의 관청인데 사관원 관리들은 사헌부와 달리 일이 없어 날마다 술 마시는 것을 업으로 삼아 조선 초 문신인 조은훈은 이런 세태를 꼬집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일배 복일배. 대간취도 춘풍전. 한 잔 한 잔 다시 한 잔. 대사관이 춘풍 앞에 취해 쓰러졌도다. 사관원에서는 술이 식전부터 제공되어 숙직한 관원이 일어나면 바로 잡부를 보는 서리들이 아침 인사를 하면서 술상을 차려 올렸는데 안주는 약과이며 잔은 거의 알 만큼 컸다고 합니다. 관원들이 일제히 출근한 후에도 과일상을 차려놓고 종일 술을 마셔댔다는데 커피나 차를 수시로 마시듯 사관원 직원들이 술을 마셨던 모양입니다. 서거정은 자신이 대사관이 된 후 과일상을 폐지했지만 서리들의 아침 인사상을 전과 다름없었다고 전했으며 임금의 금주령이 내려져도 사관원은 개의치 않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반면 사헌부는 일 속에 파묻혀 살았으며 또한 사무 처리가 엄정해야 해 몸가짐이 철저했고 하인들도 주인들과 행동 거지를 같이 했는데 보통 관원의 하인은 붉은 옷을 입었지만 사헌부 하인은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주인처럼 한껏 취한 사관원 관원의 하인들은 사헌부 관원의 하인들에게 재미없이 술도 못 마셔 얼굴빛도 검고 옷도 검다고 놀려댔답니다. 6대의 왕을 섬겼던 서거정. 서거정은 세종 26년인 1444년에 문과에 급제해 사제감 직장을 지내고 이조참해, 사헌부 대사원, 의정부 좌찬성 등을 역임했고 1451년 사가독서를 하고 지편전 박사 부수찬 응교를 역임했습니다. 세조 2년인 1456년 문과 중시에 급제하고 이듬해 문신 정시에 장원을 한 후에 공조 참의가 되어 1460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서 그곳 학자들과 문장과 시를 논해 해동에 기재라는 찬탄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대사원이 되고 1464년 조선 최초로 공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했으며 1466년 발령시에 다시 장원을 했고 이후 육조 판서를 두루 지내고 우참찬, 좌참찬, 우찬성 등을 거쳤습니다. 성종 1년인 1470년에 좌찬성에 올라 이듬해 좌리공신 3등으로 달성군에 봉해졌는데 6성을 섬겨 45년간 조정에 봉사했고 시문을 비롯한 문장과 글씨에도 능했습니다. 시화의 백미인 동문선과 선화집인 필원잡기 등을 남겨 신라 이래 조선 초에 이르는 시문과 상문 문학을 집성했으며 문학외의 여러 방면의 통달에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의 편찬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왕명으로 향약집성방을 한글로 번역했으며 죽은 후 문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는데 경상도 대구의 구암서원에 배양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사가정역은 그의 호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서거정의 필원잡기가 전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